이번 순서는 휴먼영상의학센터와 김용민 TV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휴먼영상의학센터 잘 아시죠? 네, 가장 잘 진단하는 곳이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예, 자, 같이 늙어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건강 상식을 격주로 소개하는데요. 자, 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대표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원장님은 서울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와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과잉진료업기로 유명한 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 원장으로 계십니다. 자, 원장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건강 문제는 아니고요. 네. 뭐 사회적으로 조금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는 주제를 뭐 몇 주에 걸쳐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가는 김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네. 오늘은 공공의료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의료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공공의료기관은 많을수록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개의 경우에 뭐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일본이건 호주, 뭐 미국은 좀 빼고요. 미국은 저 자본주의 의료가 그렇죠. 대부분이니까. 아니 뱀한테 물려서 이제 그 네. 독을 뽑는데 2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하여간 뻑하면 몇 천만 원이죠 거기는. 근데 이제 대부분 공공의료가 한 30-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한 10%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5% 정도로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네. 더 늘어난 게 아니라 네, 뭐 공공의료기관 하면 우리가 보건소 생각하지요. 네, 보건소하고 이제 의료원, 네. 그다음에 뭐 국가가 이제 그 설립해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 국립의료원 같은데. 일산병원, 네. 국립의료원, 네. 그다음에 뭐 옛날에 홍준표 저 지사가 폐지했던 진주. 진주의료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네, 성남의료원. 만들었던 네, 그런 만들려고 했던 만들었죠.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완공은 성남의료원. 이제 다른 시장 때 완공이 된 그렇죠. 건데, 예, 어쨌든 성남의료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상적으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이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네. 이제 의료 서비스와 각종 뭐 꼭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방 의료 부분도 있고 국가 보건 정책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그 나름의 이제 역할을 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공공의료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공공의료가 그 운영에 계속 실패를 해요. 예, 그 뭐 이렇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공공의료에서 돈을 벌 수 없으니 착한 적자니까 착한 적자는 우리 공동체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의료가 뭐 무슨 기관이 됐든지 간에 그런 기관이 존립을 한다라는 거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의료원 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아이디어는 저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제 공공의료기관은 왜 필요할까? 민간의료기관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또 그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뭐 의료 보호 환자이거나 뭐 네. 의료 부족, 뭐 네. 환자 1종, 2종 뭐 이렇게 해서 나눠 있는 그런 분들 어느 의료기관이나 다 가서 환자를 진료 볼 수 있어요. 또 진료 거부하면 또 진료 거부는 안 되고요. 그거는 예. 무조건 보게 돼 있고 예. 뭐 별 차별 없이 잘 봅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이 왜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되냐? 공공의료기관이 없으면 그 얘는 이제 미국 보시면 압니다. 미국.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예. 그 자본주의적 의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억제 역할이 없으면 의료비도 올라가고 또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국가 공동체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공공의료기관인데 그 이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기관이긴 한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있는 뭐 한 40개 정도 되는 큰 의료원들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의료기관들이 흑자 보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적자고요. 예. 그리고 의사를 잘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급여가 낮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민간 병원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안 갑니다.
아, 공공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잘 안 가시잖아요. 예. 성남의료원에 갈래 이런 사람, 서울의료원에 갈래 나는 거기가 더 좋아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아하.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의료기관에 의사들 얼굴 올려주고 그 뭔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면 되지 않냐?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어. 생각은 뭐냐면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역할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주는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지. 네. 민간의료기관이랑 그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경쟁을 한다 이거는 역할이 잘못됐다라는 거. 엄청난 굳이-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의료기관이 잘 하고 있는데 네. 굳이 공공의료기관 따로 세워서 성남의료원에서 뭐 디스크 수술하고 무슨 뭐 암 수술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공공적인 의료 서비스. 이게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안락사니 뭐 존엄한 죽음이니 뭐 하는 거 이제 호스피스 병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호스피스 병원 같은 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건 그냥 하나의 예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한마디로 돈이 드는 것 돈이 안 돼서 네.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민간병원에서 이제 소외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영역을- 하지 않는 곳 네. 그런 쪽의 일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나눠야 된다는 거 하나가 이제 저의 제안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적인 성격,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 섹터에서는 어떤 자본적인 규칙에 맞지 않아서 네. 소외될 수밖에 없는 섹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대개 이제 예방 의료이거나 네. 아니면 의료 취약지의 뭐 의료 서비스이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코로나 때도 보면은 네. 뭐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뭐 그냥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들어 닥치는 그렇죠. 바람에 네. 그 진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거를 상정해서 정책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죠.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네. 뭐 그걸 대비해서 무슨 옛날에 뭐 감염 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감염 전문 병원 만들면 1년 내내 놀아요. 그렇지. 코로나가 없는데 뭐 코로나 그러니까 대규모로 뭐 환자가 생기기 전에 그때도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뭐 해서 뭐 어쩌고 했다 하는데 공공의료기관을 전부 다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돌려놓고 거기서 환자를 잘 한 다음에 코로나 전문병원이 돼서 환자를 그동안에 확보했던 환자마저 다 잃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병원들 그냥 지원 없이 그냥 놔둬가지고 많이 망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자꾸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물론 공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뭐 서비스의 역할을 확충했다가 나중에 비상시에 써야지 이런 작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장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는데 그 공공의료병원에서 그러면 호스피스 등에 이제 말하자면 돈이 안 드는 이런 부분을 담당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중요 질환들은 이제 민간 병원에 가야 되는 건데 민간 병원에 너무 비싸게 받지 않는가 이렇게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병원에 가나 그 비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의료 서비스,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고 예. 그게 소위 얘기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이 가면은 뭔가 좀 더 싸야 되는데 안 쌉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 의료기관, 호주 예를 들면은 호주는 이제 국가가 정해져 있는 수가가 있고 네. 그다음 그 수가에다가 자기가 더 받고 싶은 만큼을 더 받는 갭 시스템이라는 걸 하는데 네. 공공의료기관은 추가적인 추가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더 싸죠.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 가격적인 어떤 장점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의료원에 가나 그 옆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 가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이게 다 글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중복된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할 이유는 없다. 첫 번째가. 그래서 역할을 나눠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좀 현실적인 어떤 그 서비스 체계 그러니까 내부 이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무조건
공무원 월급 체계로 의사를 구하다 보면 아유 못 구하지. 의사 들어오기 어렵고 의사만이 아니에요. 의사, 간호사, 뭐 네. 각종 의료 기사 뭐 해서 거기 직원들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내부에 뭐 인센티브 제도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일을 해야지 의료원에 가면은 이거는 뭐 모두를 다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그냥 개인적 경험으로 의료원에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컨설트를 가서 이제 뭐 보고 몇 개월씩 근무도 하고 해봤는데 내부에 모티브가 없어요. 수술 많이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싫어해요.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는 그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모티브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공무원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뭐 AI 때문에 거의 뭐 그 앞서 말씀하신 그런 뭐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혁명적으로 변할 텐데 그렇죠. 예. 병원 운영 시스템을 거의 수십 년, 뭐 몇십 년, 뭐 7, 80년 전 거를 갖다 놓고 병원 계속 적자 보고 계속 망한다 그러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돈 메꿔줘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봉봉이님 공공의료는 공공의료 연구기관과 반드시 병행돼야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민간 의료는 자본의 논리로 가다 보면 연구 분야에서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연구기관을 같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 존재감이 그러면 더욱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국립암센터 만들어 놓고 연구는 별로 안 하고 암 환자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시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네. 민간 의료기관이 스카우트해 가요. 아, 그 의사를 계속 홀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 환자 보는 걸로 경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 암센터가 됐으면은 암에 대한 연구, 뭐 정책 연구, 뭐 각종 연구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자꾸만 이렇게 원장님들의 어떤 그 각 공공의료기관 원장님들의 성과를 자꾸 돈 많이 버는 걸로 자꾸 측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희한하게. 그건 아니죠. 아니 공공의료기관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자기의 원래 그 정해진 목적을 잘하는 게 성과이어야 되는데 네네. 나 작년에 뭐 흑자 얼마 봤어 뭐 이런 걸로 자꾸 성과 측정을 하고 네. 난 훌륭한 원장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그런 쪽에 뭔가 아젠다 세팅을 좀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예. 세심하게 하고 예. 역할을 나누고 운영 시스템을 좀 선진화하고 하는 걸로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올라가서 예. 서로 이제 민간 의료기관과 그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영내에 있는 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걸로 성과를 자랑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병원이 많이 저기 하여튼 흑자를 냈다. 뭐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그게.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이 자꾸 민간의료기관에 벤치마킹하러 오세요. 아이고.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할 일은 딴 건데 왜 민간의료기관에 뭐 침대마다 모니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네, 그 역할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공공의료기관은 좋은 거니까 무조건 확대하자 이런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확대하면은 다 망합니다. 지금 구조로 계속 확대하면 네. 다 모든 게 다 적자고 예. 우리 맨날 착한 적자 메꾸느라고 세금 내야 돼요. 네. 지금 뭐 민간 병원이나 공공 병원이나 뭐 의료비 차이는 크게 없고 네. 그렇다면은 민간 병원이 잘할 수 있는 진료는 그렇게 맡기고 공공 병원은 연구 기능과 함께 네. 이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에 그리고 특화돼야 기본권 한다. 보장이죠. 뭐 사람 기본권 죽을 보장. 때 예. 그 죽는 것도 기본권이잖아요. 네. 사람의. 그러면 이제 우아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걸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호스피스 병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현 휴먼 영상의학센터 대표 원장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소상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공공병원이 살아야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는 더욱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네. 공공병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또 기대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용민 TV 주치의십니다. 네.